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태도가 전부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태도가 전부다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개발, 자기관리 이런 거 통해서 내 태도를 바꿔보려고 이제 다양하게 어떤 시도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왜들 그러겠어요? 다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내 태도를 바꾸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갖고 싶어서. 누군들 다르겠어요.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로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해요?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요가 같은 운동을 통해서도 이제 그러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사실 나 자신을 바꾸고 성공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다 말고요. 우리가 이제 태도에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집중해서 내 태도를 조금이라도 바꿔볼까. 그 원칙을 좀 이렇게 간결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10분, 유익한 10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야 할 태도의 원칙, 다시 체크함으로 해서 나의 일상의 태도를 이제 한 발짝 더 진보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자, 좋은 일이 있었을 때의 태도, 그리고 일상의 태도, 그리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의 내 태도,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내 태도를 지금 마음 먹어야 될까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 좋은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리액션의 원칙을 정하면 돼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남이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남이 잘 되면 어떤 심플한 원칙, 심플한 태도가 중요할까요? 남이 잘 되면 진짜 기뻐하는 태도예요. 이거를 아예 공식으로 딱 머릿속에 넣고 아예 그냥 나한테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인간관계에 대한 가성비가 좋은 인간관계에 대한 가성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싶잖아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봉,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 사람처럼은 그거는 좀 어렵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막 기뻐해 주는 거, 이게 최고예요. 슬픈 일을 함께 나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을 함께 나누는 거, 그거를 바로 내 원칙, 태도로 만드는 거, 그게 아주 좋은 일인 거죠. 예를 들어서요, 회사에서 누가 진급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전화해서 축하해 줘야지. 이런 욕심내는 사람, 내가 1번으로 축하해 줄 거야. 이런 욕심내는 사람, 점점 관계의 달인이 되어갑니다. 정말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축하해. 이런 거. 진심으로 내가 먼저 해줘야지. 이런 태도를 오늘부터 장착하시자고요. 원래 이제 사람들은 남이 잘 된 일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태도는 나한테 큰 무기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동생이 이제 아주 옛날에 대학에 합격했을 때 동생 친구는 떨어졌어요. 가장 친한 동생 친구는 떨어졌어요. 근데 엄마들끼리 그 친구였어요, 또. 그러니까 그 동생 친구 엄마가 자기 딸은 떨어졌는데 제일 먼저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 그러고 구두 티켓을 선물로 줬어요. 그게 이제 30년도 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엄마는 그 친구분 얘기할 때마다 지금도 해요. 그렇게 진심으로 먼저 축하하는 어떤 그런 태도는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오래 남는다는 거죠. 반대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겸손해지자는 원칙, 지금부터 세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내가 굉장히 상을 탔어요. 매출왕이라서 상을 탔어요. 1등이에요. 너무 잘 나가. 혹은 특진으로 빨리빨리 진급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 이렇게 된다고 치자고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특성은요, 원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특성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특진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럴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납작하게 쫙 엎드린다. 제일 화살을 받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완전 낮은 포복이잖아요.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 그럼 화살 받지 않습니다. 총 맞지 않습니다. 납작하게 엎드려서 겸손한 태도. 이게 바로 나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는 나의 보호장치죠. 평소보다 더 겸손하셔야 돼요. 나는 평소처럼 해도 내가 굉장히 잘 나갈 때는 거만해 보일 수 있거든요. 자랑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다음에 축하해주면 정말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길수록 이렇게 낮은 포복하듯이 몸을 탁 낮추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몸을 낮출 일이 아주 많이 생기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일상의 태도예요. 태도가 전부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루틴이 전부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지름길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작가이다 보니까 유명 작가들의 스토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저 훌륭한 작가들처럼 나도 좀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이제, 조사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름길이 없더라고요. 그냥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오래 앉아서 쓰는 거예요. 다 그거예요. 글쓰기가 하루 종일 루틴인 거죠. 빠짐없이.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고 그래서, 그냥 하룻밤새 베스트셀러를 막 써놓고, 훌쩍 여행을 떠나버리는 경우, 우리 막 있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제가 좋아하는 막 작가들, 유시화님이나 이회수님이나 김영하님이나 무라카미 하루키, 이런 분들, 이게 다 조사해 봤어요, 제가. 그런데 종일 자기가 써야 할 의무 원고량이 있는 거예요. 6시간, 8시간 이렇게. 그렇게 쓴대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밥 먹는 시간 빼고, 자는 시간 빼고,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뭘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은행도 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그런 일 빼고, 8시간씩 글 쓴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쓴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써야지 8시간 채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는 게 다 베스트셀러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도 베스트셀러 아닌 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책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책들을 쓰고 그 중에서 아주 소수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유명한 작가들도. 매일 똑같은 노력, 무한정 반복하고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루틴이 너무 중요해요. 특히 저녁 루틴, 보통 아침 루틴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녁 루틴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쉬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진보하고 싶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틴, 작가들, 그렇게 유명한 작가들도 한밤중까지 정말 직장인처럼 야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직장인들도 퇴근하고 나서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쉬자. 저녁에 번개로 누가 모이자는데 가서 술 마시자.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오늘 그냥 혼술이다. 재밌는 드라마 시리즈로 나왔는데 오늘 몰아보기 해다가 완전 밤새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나의 저녁 루틴이, 하루도 빠짐없는 저녁 루틴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성시경 가수가요,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일본어를 하루에 3시간 공부를 하는데 아침에 1시간, 저녁 때 2시간인데 그분은 술을 좋아하잖아요. 술을 되게 자주 마시는데 술이 만약에 떡이 돼가지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그 2시간 일본어 공부하는 루틴을 어긴 날이 없대요. 그거 보면서 어떤 분야에서건 정말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루틴을 무조건 지킨다고 원칙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저녁마다 무조건 술을 마시고 들어왔든 뭘 하든 간에 헬스장 가서 1시간 러닝머신 뛴다. 이게 루틴이다. 그럼 죽어도 지키는 거죠. 밤마다 책을 30분씩 보기로 한 루틴 어쨌든 지키는 거죠. 일기 쓰기로 한 거 어쨌든 지키는 거죠. 나는 365일 이 루틴을 지킨다.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 보고 오늘부터 지키시자고요. 일상의 루틴, 태도가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자, 그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일 어렵죠. 누군가한테 이제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남의 일은 제3자로서 참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런 일이 닥치면 굉장히 처리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허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미리부터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잘 생각해보고, 기억해두는 거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고 살 문제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직장 상사랑 너무 안 좋아요. 이 회사에서 하루 더 있기 싫어요. 근데 이직을 계속 트라이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돼. 면접은 보는데 떨어져. 엎친 데 덮친다고 이직 면접 보러 다니는 걸 그 사이 안 좋은 직장 상사가 알게 됐어요.
진퇴양난인 거죠. 그럴 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죽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괴로워할 일이야 이게 지금? 회사 이직이야. 아직 안 된 거지. 언젠간 되겠지. 계속 트라이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오겠지. 그리고 저 직장 상사랑 사이 안 좋은 거야. 하루 이틀 아니고 뭐 그냥 서로 안 맞는다 뿐이고 영원히 같이 살 것도 아닌데 그냥 사이 나쁘게 한번 지내보자. 이렇게 서로 이제 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고 살 문제가 아니니까. 자, 두 번째. 이것도 다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죽을 것 같은 문제도요. 다 지나놓고 보니까 어쨌든 해결이 되고 나중에 기억도 안 나는 거 많아요. 죽고 살 문제도 아니고. 이것도 다 지나간다라고 그런 생각을 내 태도로 미리 장착 다 기억해두고 해두는 거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두려움을 떨쳐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쌤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